조선 왕실에서 왕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수대비 한씨입니다. 이 여인은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왕비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까지 무려 4시대를 지나며 조선 왕실 한복판을 흔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고 어린 자식 셋을 데리고 궁 밖으로 밀려났다가 그 뒤에는 다시 왕의 어머니가 되어 궁궐의 실세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말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몰아낸 며느리의 아들, 바로 손자 연산군에게 차가운 복수를 당하며 생을 마감하게 되죠. 오늘은 왕비가 아니었지만 왕비보다 더 강했고 한 여인의 비극이 어떻게 조선 왕실의 비극이 되었는지 인수대비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조의 큰며느리, 화려한 미래를 약속받은 여인인 듯 했습니다. 인수대비 한씨는 세조의 큰아들 도원군 세자책봉후 의경세자, 훗날 추존된 묘호로는 덕종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남편만 오래 살았다면 그녀가 훗날 조선의 왕비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는 뜻입니다. 출발부터 남달랐습니다. 친정인 청주한씨 가문은 조선과 명나라 양쪽으로 홍맥과 영향력을 넓힌 명문가였습니다. 아버지 한왕 역시 세조 즉위에 힘을 보탠 인물이었고 가문 자체가 권력의 중심에 가까운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젊은 한씨 앞에는 화려한 미래가 펼쳐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20살 남편의 죽음, 그리고 21살 과부의 추락입니다. 남편 의경세자는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한씨는 하루아침에 자식 셋을 둔 젊은 과부가 됩니다. 왕실의 가장 유력한 며느리였던 여인이 순식간에 불안한 처지로 떨어진 것입니다. 더 잔인한 건 그 다음입니다. 큰아들은 겨우 4살이었고 왕실은 너무 어린 아이 대신 시동생 해양대군을 세자로 세웁니다. 결국 한씨는 동궁을 내어주고 아이들을 데리고 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21살. 큰아들은 4살, 딸은 2살, 막내는 생후 5달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처절합니다. 남편도 잃고 자리도 잃고 의지할 친정 부모도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에 한씨는 훗날 우리가 떠올리는 냉정한 대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버텨야 했던 젊은 어머니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실의 운명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시동생 해양대군, 즉 예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불과 1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예종의 아들은 너무 어렸고 결국 왕위 계승 문제는 다시 흔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씨의 인생이 다시 뒤집힙니다. 그녀의 둘째 아들 자을상군이 왕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성종입니다. 남편을 잃고 궁 밖으로 밀려났던 여인이 이제는 왕의 어머니가 되어 다시 궁궐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씨는 왕비는 아니었지만 인수대비라는 지위에 오릅니다. 성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시어머니인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궁궐 안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인물로 바로 인수대비가 거론됩니다. 그를 알고 예법을 알고 사리 판단에도 밝았던 그녀는 왕실의 질서와 권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형식상 최고 어른은 정의왕후였지만 실제로 성종시대 궁중 분위기를 움직인 핵심 인물 가운데 인수대비를 빼놓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 그녀는 그저 왕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규칙을 정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질서를 세우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무 엄격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질서가 너무 냉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인수대비는 며느리였던 공예왕후 한씨에게 현모양처의 덕목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해집니다. 남편이 후궁을 들이더라도 참고 견뎌야 하고 불만이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말아야 하며 왕실 여성답게 절제해야 한다는 기준을 엄격하게 들이댔던 것이죠. 공예왕후는 한명회의 딸로 그녀의 아버지 한학과 일가 친척인데도 한 집안인데도 예외가 없었나 봅니다. 이런 모습은 그녀가 편찬한 내훈에서도 드러납니다. 내훈은 여성들에게 유교적 덕목을 가르치기 위한 책으로
당시에는 교훈서였겠지만 오늘날 시선으로 보면 여성들에게 순종과 인내를 지나치게 요구한 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수대비는 자신이 견디며 살아온 방식 그대로 다음 세대 여성들에게도 견딜 것을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작된 비극, 폐비윤씨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수대비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폐비윤씨 사건입니다. 성종의 후궁이었던 윤씨는 나중에 왕비가 되었고 훗날 연산군이 되는 아들까지 낳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성종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던 윤씨는 후궁 문제와 궁중 갈등 속에서 점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록에는 후궁들을 저주하려 했다거나 질투가 극심했다는 내용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남긴 게 발각되어 왕비 윤씨는 팽이되고 몇 년 뒤에는 사약까지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의왕후와 인수대비는 윤씨를 더는 왕비 자리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던 핵심 어른들이었습니다. 왕실의 질서와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겠지만 그 결정은 훗날 조선 왕실 전체를 뒤흔드는 피해 복수로 돌아오게 됩니다. 손자 연산군, 결국 모든 것을 뒤집어버립니다. 성종이 죽고 윤씨의 아들 연산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연산군은 생모 폐비윤씨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궁궐 안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연산군은 생모를 몰아내고 죽게 만든 이들을 향해 무서운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대상에는 당연히 인수대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궁궐의 질서를 세우고 며느리와 후궁들까지 통제하려 했던 그 강한 여인은 이제 손자의 분노 앞에서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결국 인수대비는 말년에 연산군의 냉대와 핍박 속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나이 68이었습니다. 인수대비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어린 자식 셋을 데리고 궁 밖으로 밀려났다가 결국 아들을 왕으로 만든 여인. 이 점에서 그녀는 분명 엄청난 생존력과 강단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질서를 위해 다른 여성들에게 너무 가혹했고 왕실의 냉혹한 규범을 더 단단하게 만든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비극을 견뎌 권력을 쥔 여인이었고 또 그 권력으로 다른 이들의 삶까지 바꾸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왕비는 아니었지만 왕비보다 더 강했고 어머니였지만 누구보다 냉정했으며 왕실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왕실의 가장 깊은 비극을 남긴 여인. 인수대비의 삶은 조선 왕실이 얼마나 화려하고도 잔인한 곳이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평생 지키려 했던 왕실의 질서는 손자 연산군에 의해 가장 참혹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연 인수대비는 조선을 지킨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선의 비극을 키운 여인이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